네, 선생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뭐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고 학교 일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유튜브에 들어와서 독서 교육에 같이 장문 교육에 같이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히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교사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오늘 정지윤입니다. 네, 저는 송승훈입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아직도 배우실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하다 보면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가르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러죠. 뭘 더 배우시고 싶으신가요?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제가 국어 선생으로서 교과서에 나온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제가 희곡, 연극, 시나리오 이거 사실 잘 몰라요. 모른다는 건 책을 읽고 뭘 좀 해도 이게 딱 제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도 잘 안 된 영역이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기 위주로 좀 이제 가르친 다음에 그냥 주입식으로 지식을 강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 있죠. 우리가 국어지만 세부 내용이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다 알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건 있고 모르는 건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제가 잘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 조금 위안이 되시죠? 송승훈 선생님도 부족한 게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엄청 다양한 모임과 활동과 강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가장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참여하는 물고방이라는 모임이 제가 제일 이제 많이 배우는 제 주된 공부 모임이죠. 물고방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독서교육 분과인데요. 1년에 4번 딱 만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서 2박 3일. 그러니까 평일 퇴근하고 금요일 날 이제 가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모이는 모임인데요. 거기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죠. 최근에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3년 전부터 겨울 모임이 우리 이 집중 공부 시간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에 자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는지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3년 전부터는 제가 되게 모르는 시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내가 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 때 공부했을 때 저의 대학 선생님들이 제시하던 시집들 중에서 지금 여전히 교과서 문제집에 나온 시인이 몇 명 없어요. 지금은 제 나이대가 다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바꿔버렸어요. 제가 20대 좋아하던 시인이 다 교과서 문제집 수능에 나와요, 이제. 그랬는데 제 밑에 세대가 하는 걸 보니까 저 세대가 올라오면 우리 세대의 작품들도 다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낡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긴장이 확 듭니다. 근데 이게 공부 모임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늘 최신형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공부 모임에서 지적인 자극도 받으시면서 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겠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혼자 있으면 자기가 멀쩡한 줄 아는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배운 걸 배우는 거고 내가 안 읽은 책은 이제 읽고 그럴 때 시절이 지나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는 이제 밀려나잖아요. 시간대가 밑에 세대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저에게. 그러면 그 순간 자체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어떤 역량이나 그런 교양을 넓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독서 모임이나 어떤 공부 모임 말고 선생님 스스로 어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너무 부끄럽네요. 개인적으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함께 오는 국어교육을 개간지어서 1년에 4번 오거든요. 그거 받아보는 게 꽤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20대, 30대 초반일 때는 당연히 최신 연구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와서 최신형이었는데 제가 이제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다음 세대가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배워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은 또 나이가 드셨는데 또 이런 걸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다양한 거울로 저를 비추게 되는 게 되게 큰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산책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 이제 걷고 그럴 때
재미난 이렇게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강의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제가 흔히 국어 선생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보충하는 것 그런 게 있죠. 이런 건 선생님들도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산책할 때 괜찮은 유튜버 듣는 거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물고방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물고방에서 활동하거나 공부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 시간이네요. 눈 감았다 뜨니 15년이 지났습니다. 아, 네. 그러면 15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가장 큰 공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방이 선생님에게 남긴 성장이나 뭐 깨달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좋은 실천을 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괜찮은 교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게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런 건 너무 당연한데 나이가 들면 세상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50대인데도 30대 초반의 시선으로 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는 30대 초반의 교사가 아직은 안목이 깊지 않은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괜찮은 거지 누적된 시간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혼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괜찮은 노력하고 공부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저절로 이런 거를 좀 얻게 돼요. 이게 그리고 누가 나한테 와서 말로 글로 비평을 해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괜찮게 살아가는 선생님들 이렇게 옆에서 보고 가만히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개운해지면서 사람이 좀 좋아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는 게 저는 물고방 모임의 장점이라고 봐요.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이 말씀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아마 이 노력의 연장선이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까지 어떤 내공이나 노력이 어떻게 이제 밑바탕 되었는지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나라에 공부 모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 안 학습 공동체도 있고, 학교 밖의 지역의 다양한 교과 연구회 또는 선생님들하고 만나기 싫고 늘 교사들끼리 만나면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뭐 말이 잘 통하는 건 장점이지만은요. 그럴 때는 뭐 트레발이라든지 또 돈 내고 하는 독서 모임에 가도 좋고 또는 국어 선생님들이면 사실 우리가 대학 때 글쓰기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유 작가의 뭐 글쓰기 공방 이런 데 참여하면서 한 계절, 두 계절 동안 책을 읽거나 글쓰기 훈련을 하면 그게 주는 자기 성장의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는 재미 말씀하셨듯이 네, 저도 선생님의 내공만큼은 아니지만 물고방과 전국모가 저를 얼마나 키웠는지 생각해보면 그 애정을 네, 또 고백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오늘 네, 그 선생님의 교직 생활과 공부 모임에 대한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이 채널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